안녕하세요. 아메이 홈미팅을 진행하고 계시는 많은 여러분들, 오늘 퀸 사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처음에 받으실 때 이런 커다란 박스를 받으시죠. 그럼 당황스럽죠. 이 안에 어떤 제품이 들어있는지, 이 구성품들과 이 구성품들을 어떻게 잘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메모하면서 홈미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 박스에서 나오는 이 많은 스테인리스 냄비들 중에 웍은 세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먼저 수초퍼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초퍼트는 저희가 특히 우리나라 문화는 국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수초가 서양 요리에서 국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국물 요리, 국을 끓이는 냄비를 가장 좋은 걸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초퍼트를 국냄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을 끓일 때 저희가 생각할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저도 잘 모를 때는 국을 여기다 끓였습니다. 그러면 가득 넣고 국을 끓여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펄펄 넘쳐서 뭉근히 끓여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국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수초퍼트에다가 반 정도나 3분의 2 정도 많이 올라오면 그 정도만 하셔가지고 정용량으로 사용해서 뭉근한 국을 끓이실 때 굉장히 맛있는 국을 끓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초퍼트 안에는 많은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드리면 이게 돔 뚜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냄비라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뚜껑이라는 것을 가르쳐 드려야 되고요. 왜 돔 뚜껑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초퍼트 안에 첫 번째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이렇게 찜기가 들어있습니다. 찜기는 일반 찜기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 있지만 사실 이 찜기는 밑면에 홀이 있고 보시면 옆면에도 이렇게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열전도율을 높여놨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찹쌀로 떡을 해도 굉장히 빨리 익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머를 넣고 이곳에 저희가 백설기 같은 걸 찌셔도 20분이면 충분히 쪄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열을 내죠. 이렇게 찜기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 수초퍼트를 대후라이팬에 찜기를 대후라이팬에 이렇게 넣어갖고 사용하시게 되면 면을 삶으실 때 물 끓이시는 후에 면을 삶으실 때 넣고 그대로 건져서 찬물에 이렇게 헹궈내셔도 되는,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냉동실의 깊은 곳에 보면 우리가 해바라기씨 같은 거, 이런 거 오래된 견과류들이 있어요. 오래된 견과류들은 사실 산화돼 버리면 다 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아까워서 먹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깨끗이 끓는 물에 한번 삶든지 아니면 튀김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으세요. 멸치 볶을 때 넣으셔도 돈인데 일일이 튀길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넣으셔서 한꺼번에 기름에 튀기고 한꺼번에 빼서 그대로 건져내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수초퍼트 안에 들어있는 다기능 용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이 종재기를 저희가 처음에 가르쳐 드리지 않으면 쌀통, 밀가루통, 설탕통 이렇게 넣다가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다기능 채반 요 역시 이곳에서 왜 쓸까, 이게 없으면 설명을 안 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다기능 용기는 이렇게 밑에서 많은 열을 이용해서 다른 요리를 할 수 있는, 다층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렇게 밑에서 국을 끓이고 있을 때 이곳에 계란찜을 하셔도 되고 수란을 하나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곳에 올려서 찰밥을 한번 올리셔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추리알 같은 거 또르륵 올리셔가지고 아이들에게 국 나오기 전에 메추리알을 빼서 이렇게 주는 방법도 아주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이거를 빼게 되면 이 안에 굉장한 열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다기능 용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용기는 어떻게 쓰는 거냐, 여기에다가 올려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계란찜을 하시거나, 계란찜을 하실 때는 계란 6개 정도 들어가면 딱 좋고요. 물 동량으로 하시고 갖은 야채 넣으셔가지고 간하셔서 사용하시면 아주 맛있는, 국을 끓이는 동안 맛있는 계란찜을 하시게 되고요. 또 하나, 저희가
생선찜을 하시게 되면 생선찜은 한번 먹을 때는 굉장히 맛있는데 다시 물을 부어서 데펴서 먹으면 비린내가 나고 맛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대로 이곳에 올려서 이렇게 데펴서 드시게 되면 처음에 그 어떤 그 맛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서 아주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이 다기능 용기는 소형 후라이팬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되고 또 대형 소스팬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대형 소스팬에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갑자기 밥을 좀 데워야 되거나 아까처럼 찜을 좀 데피고 싶을 때는 밑에 물 부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이걸 그대로 소형 후라이팬에 이렇게 하시면 버터 중탕하실 때, 초콜릿 중탕하실 때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특히 다기능 용기는 뭘 데피고 난 다음에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이걸 좀 잠깐 데피고 싶으시면 여기는 인덕션이 올라갑니다. 뭐 끓이는 용도는 아니어도 간단하게 데필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뚜껑 말고 그냥 우리가 그냥 국을 끓일 때는 이 돔뚜껑 사용도 좋지만 대후라이팬에 있는 이런 뚜껑을 이렇게 사용하셔도 정교하게 맞고 아주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대형 후라이팬도 이렇게 돔뚜껑을 사용해서 저희가 빵을 굽거나 할 때 용기가 큰 거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돔뚜껑으로 바꿔서 사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돔뚜껑이나 중간에 다기능 용기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에 있는 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층 요리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양들이거든요.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 자 예를 들어서 밑에 국을 끓이고 위에 콩나물찜을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란 수란을 하나 올려볼까요? 아니면 메추리알을 좀 쪄볼까요? 그리고 다기능 용기를 이곳에 올려서 이곳에 다른 찜 요리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같은 거 좀 잘라서 놓으시고 뭐 냉장고에 조금 남아있는 나물들이나 시금치나 아니면 버섯류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드시면 굉장히 빨리 그냥 순식간에 익어낼 수 있습니다. 요렇게 올려서 돔뚜껑을 사용하시고 여기 있는 열도 아깝기 때문에 여러분 소형 후라이팬에 소형, 중형 소스팬을 올리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뚜껑처럼 맞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콩나물 한 봉지 정도, 콩나물 한 두 봉지 정도는 충분히 삶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밥 한 공기 정도 끓는 걸 올려놔서 뜸을 들일 수 있다면 이렇게 돔뚜껑의 모양을 이용해서 전체를 다층으로 요리할 수 있고 뛰어난 열전도율을 보여주는 냄비들이 돔뚜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통 3중 구조의 냄비들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는데요. 바로 다음 코트에서는 제가 통 7중인 후라이팬과 웍을 사용하는 방법을 또 여러분들에게 서로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무조건 첫 번째 하나만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체가 다 호환이 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를 같이 믹싱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면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